안녕하세요. STO 에디슨입니다. 오늘은 경구 피임제, 오랄 컨트라셉티브, 그래서 줄여서는 OC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한 금기가 없으면 1차 선택으로 이제 OC를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콘돔보다 실패율이 낮고 또 사용자가 주체적으로 복용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IUD보다도 저렴하고요. 그래서 이제 성분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 OC의 성분으로는 프로게스틴이 있죠. 첫 번째로는 프로게스틴. 네. 그래서 이 프로게스틴은 합성 프로게스테론이에요. 그래서 피임 효과의 대부분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고 대표적으로는 레보노르게스트렐, 그리고 데소게스트렐, 그리고 게스토덴, 그리고 드로스피레논, 그리고 디에노게스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임 효과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합성 프로게스테론이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에스트로겐이에요. 네, 이거는 P라고 우리가 쓰고 E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게스틴이랑 병용을 하면 이 프로게스틴의 필요 용량을 좀 줄이고 출혈 조절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에티닐 에스트라디올이랑 에스트라디올 발레레이트 그리고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래서 피임의 주된 역할은 프로게스틴이다. 그래서 이 프로게스틴이 하는 역할이 배란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배란 억제하고 그 작은 경부의 점액을요 끈끈하게요. 네, 그래서 정자 통과를 억제하는 역할인 거죠. 그리고 자극 내막을 좀 임신하기 쉽지 않게 유지를 하는 거죠. 좀 비호적으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내막을 안정화하거나 이제 사이클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출혈을 감소시키고 근데 이제 혈전 위험을 좀 높일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혈전. 이게 약간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과연 어떤 원리로 어떻게 피임 효과를 내는지 그게 궁금하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HPOX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이포탈라믹 그리고 피튜이터리 그리고 오바리안 엑시스거든요. 이 앞글자만 따서 HPO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 축에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어가지고 이제 배란 스위치를 끄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자궁 정부 점액이랑 이제 자궁 내막 난관의 그런 환경을 임신에 불리하도록 바꾸는 그런 원리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 경구 피임제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 하이포탈라믹 하면 하이포탈라무스죠. 이제 하이포탈라무스가 시상하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상하부에서는 뭐가 분비가 되죠? 시상하부에서는 GnRH가 분비가 되죠. 이게 뭐냐면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뇌하수체 중에서도 전엽에 이제 피추이터리 글랜드 중에서 안테리얼 럽에 뭐가 분비되냐면 GnRH 그 하이포탈라무스에서 나온 GnRH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GnRH의 자극을 받아서 FSH랑 LH가 또 분비가 돼요. 이 피추이터리 글랜드에서. 그쵸? 그리고 또 이 FSH랑 LH의 자극을 받아서 오버리에서는 뭐가 분비되냐면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이 또 분비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영향을 받고 이렇게 GnRH의 영향을 받아서 FSH와 LH가 분비되고 FSH와 LH의 영향을 받아서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되는 이 세 단계를 합쳐서 우리가 HPOX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정상적인 경우를 보면은 월경 초기에 이제 FSH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난포가 성장을 하고 에스트로겐을 또 분비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전 영상에서 이거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에스트로겐이 중간 수준일 때는 이제 시상하부랑 뇌하수체의 음성 그 네거티브 피드백이 돼서 FSH 분비를 억제하고 또 우성 난포 한 개만 선택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배란 직전에는 에스트로겐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또 고농도로 지속이 돼서 또 이게 포지티브 피드백이 발생하면서 이제 LH 설지가 발생해서 배란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이 그 낮은 농도일 때는 음성 데모김이 됐었고 높은 농도일 때는 양성 데모김이 됐어요. 그래서 네, 낮은 농도일 때는 네거티브 피드백이 됐고
그리고 고농도. 고농도에서는 포지티브 피드백이 됐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피임약에서는 어떤 원리냐면, 낮은 용량의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틴을 바깥에서 인위적으로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경구 피임제라던가 주사제라던가 임플란트나 뭐 IUD 이런 것들도 다 호르몬이 포함된 거잖아요. 근데 그 호르몬을 높은 용량이 아니라 낮은 용량으로 이제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틴을 바깥에서 인위적으로 투여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뇌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미 호르몬이 충분히 많네. 그러면 GnRH나 이런 GnRH나 FSH나 LH를 더 이상 안 보내도 되겠다. 왜냐면 이게 바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이 바깥에서 들어와서 더 이상 얘네로 인해서 얘네를 이제 자극해서 분비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FSH를 억제시켜버리고 그리고 LH를 억제시켜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FSH를 억제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뭐가 될까요? 난포가 어떻게 되죠? 네, 성숙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LH를 억제하면은 뭐가 발생을 안 하죠? LH surge가 발생을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배란 스위치를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배란 자체를 막는 게 피임에 되게 강력한 기전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막 자궁 경부의 점액을 되게 농후하게 하고 자궁 내막을 억제하고 막 난관 운동을 억제하고 이런 게 이제 덧붙여지면서 임신 가능성을 더 낮추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낮은 농도는 네거티브 피드백임을 기억을 한다면 낮은 농도의 그 호르몬을 바깥에서 주입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들어와서 우리 뇌가 호르몬이 많아졌다고 뇌를 착각시켜가지고 GnRH랑 FSH, LH 분비를 억제시킴으로 인해서 난포 성숙도 안 되게 하고 LH 설지도 차단시켜가지고 배란이 멈춰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배란 스위치를 꺼버리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반복을 하자면 경구피임제는 보통 두 가지 성분이 들어간다. 첫 번째로는 프로게스틴이고 두 번째가 에스트로겐이다. 그리고 프로게스틴은 이제 피임의 주된 역할을 하는 게 프로게스틴이다. 그리고 에스트로겐은 출혈 패턴을 되게 안정화시키고 FSH 억제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그 전 영상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자연 생리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에스트로겐이 자궁 내막을 증식시키죠. 그래서 두껍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게스테론이 세크리토리 페이지로 이제 전환을 시켜서 안정화하는 증식된 자궁 내막을 안정화하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 그걸 프로게스테론이 했다는 거, 이제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하지만 이제 알약 이렇게 형태로 나와서 이런 프로게스틴, 에스트로겐은 각각 그 자연적인 생리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 이거를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HPO 쪽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경구피임제를 매일 일정하게 복용하면 시장하부 하이포탈라무스에서 그 GnRH의 어떤 분비가 되게 느려지고 약해지겠죠. 이 변화가 이제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FSH랑 LH 황체 형성 호르몬을 함께 낮추는데 특히 FSH라고 난포자극 호르몬이 낮아지면 그 우성 난포가 선택받고 성장되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 프로게스틴의 영향으로 LH 설지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뷸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제 난소에서는 이런 호르몬 배경 때문에 이제 난포가 자라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서 성숙 난포가 이제 파열하는 그런 배란이 소실되게 되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피임 효과는 배란 억제에서 발생한다. 이거를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자궁 경부 이제 설빅스에서는 프로게스틴이 이제 설비컬 뮤커스라고 하거든요. 그 점액의 점도를 되게 높여요. 그리고 pH랑 당당백 조성을 바꿔서 점액을 끈끈하게 만들어요. 뭐가? 프로게스틴이. 네, 이 프로게스틴이 그 자궁 경부의 점액을 끈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정자가 또 경부를 뚫고 또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게스틴 이 단독 피임약에서는 이 기전이 또 빠르게 작동해서 아주 중요한 방어막이 됩니다. 그리고 자궁내막에서는 엔도메트리움에서는 자연주기랑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자연주기에서는 에스트로겐이 내막을 두껍게 증식을 시키고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분비기로 세크리토리 페이지로 성숙하고 안정화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피임약 복용 중에는 이제 프로게스틴이 그 프로게스틴 우세에 그게 메인이 되는 지속적인 환경 때문에 되게 내막이 얇고 그리고 이제 비수용성 상태로 유지가 돼서 착상이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휴약을 하거나 아니면 의약 주간에는
외인성 호르몬이 되게 급격하게 끊기면서 내막 혈관이 수축하고 또 프로스타글란딘이 증가해가지고 이제 withdrawal 블리딩이라고 초래성 출혈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배란 주기의 월경이 아니라 약을 끊어서 생기는 출혈이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팔로피안 튜브, 난관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 프로게스틴이 선모 운동성이랑 연동 운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또 해요. 그래가지고 난자랑 정자의 이동 효율을 되게 낮추게 되고, 이게 또 배란 억제랑 정액 장벽에 또 보조 장벽을 더해주는 역할을 해서 피임의 안정성이 또 높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제형에 따라서 또 차이를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복합 경구 피임제라고 COC, Combined Oral Contraceptive 해가지고 복합 경구 피임제를 우리가 COC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틴을 함께 포함을 하고 이제 그 FSH를 낮춰서 그 우성 난포 이렇게 픽하는 거를 선발하는 거를 막고 LH 설지를 없애가지고 배란을 되게 강력하게 억제하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자궁 경부의 점액을 끈끈하게 만들어서 자궁 내막이랑 이제 그 자궁 내막을 이제 비수용화 해가지고 이제 난관 운동을 떨어뜨리고 난간 운동도 떨어뜨리고 또 중복 방어를 제공을 했잖아요. 아까 계속 살펴본 것처럼 자궁 경부 점액도 끈끈하게 만들고 또 난간 운동도 떨어뜨리고, 네, 이런 역할을 했는데요. 이게 COC의 역할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프로게스틴 단독으로 쓰는 약이 있어요. 그게 이제 POP인데, 이거는 이제 점액 장벽이랑 내막의 비소형화가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그런 POP 같은 경우에는 데소게스트렐 75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드로스피레논 4mg, 이게 배란 억제도 잘 되는 편이래요. 근데 이게 신세대고, 이제 9세대 미니필은 복용 시간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지각했을 때 실패 위험이 되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한번 조금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어떻게 복용을 해야 되는지, 복용법이랑 뭐 복용을 잊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